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를 조금 잘라봤는데요. 도토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토리 느낌에 더불어서 이제 좀 깔맞춤을 좀 해보려고 갈색깔 셔츠를 좀 입어봤는데 어떻게 좀 깔맞춤이 됐나요, 그죠? 자, 이렇게 여름에 갑자기 더워지면 이제 일교차가 좀 커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아마 건강도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교차에 주의하면서 건강 잘 챙기면서 우리 개학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을 좀 가꾸고 나서 개학날 한번 봅시다. 알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은 사실 선생님이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은연중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 거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물질이라는 것을 총 3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그 3가지로 분류를 할 때 화학 결합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단 말이죠. 자, 어떻게 분류했었나요? 그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금속 결합 물질,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각각의 결합이 형성되는 원리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내용 토대로 한번 각각의 성질들을 조금 더 세세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특히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차이를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학 결합을 들어가기 앞서서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혹시 롤모델이 있나요? 롤모델이라고 하면 역할 모델이죠. 그러니까 내가 닮고 싶은 대상.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롤모델이 있었는데요. 롤모델에 대한 썰은 나중에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오프라인 수업 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롤모델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왜 갑자기 롤모델 얘기를 꺼냈냐면 원소들한테도 롤모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소들의 꿈, 닮고 싶은 대상이 뭘까? 한번 써볼게요. 원소들의 꿈, 원소의 꿈. 자, 원소들은 어떤 대상을 닮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안정한 친구들. 누구야? 18쪽과 같은 비활성 기체, 그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를 담고 싶어 하는데 비활성 기체와 똑같아질 수 없으니 뭐라도 담고 싶다. 그들의 전자 배치라도 담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원소의 꿈입니다. 꿈. 원소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왜 이게 되고 싶은 거냐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면 어떤 규칙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렇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니까. 이 옥텟 규칙 만족하면 화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안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 해. 그래서 원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치, 이러한 원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이온을 형성하거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그들의 원소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앞에 이온의 형성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금속과 비금속 얘기하면서 금속이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전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성질이 있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 라면서 이온의 형성에 대한 내용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이온의 형성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화학 결합 안에 사실 속해 있는 친구입니다. 좀 이따가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아마 이온을 형성하는 이유가 요 화학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온을 형성하거나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데 그 중에서도 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봐보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를 서술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키워드들이 있는 거야. 자, 과학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그 내용을 이렇게 막 내가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해도 정확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국가시험 이런 거 볼 때는 오답 처리가 돼요. 실제로 그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은 국가시험 이런 데는 굉장히 면밀하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해당 의미를 알고 있는 뉘앙스를 풍겨도 해당 용어를 쓰지 않으면 오답 처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과학에 대한 어떤 서술을 할 때는 정확한 용어를 쓰는 연습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정확한 용어, 내가 써야 되는 용어들이 뭐가 있을까? 그치,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에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을 이뤄서 화학적으로 안정해지려고 해요 라고 하면 100점짜리인 거지. 이것이 바로 화학결합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어를 반드시 여러분들 쓸 줄 알아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러한 화학결합은 총 몇 종류가 있다고 배웠나요? 자, 한번 써볼게요. 화학결합. 자, 어떤 화학결합이 있죠? 맞아요. 첫 번째 배우는 거 바로 이온결합.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가 결합하고 있는 거야? 맞아.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다고 했죠. 이때 금속과 비금속이 그냥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이러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무슨 인력? 그렇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두 번째 공유결합.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누가? 그렇지, 비금속과 비금속이 이번에는 그들의 전자를 하면서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거죠. 전자쌍의 공유입니다. 이러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마지막 금속결합.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가 결합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 아니야. 금속의 양이온과 그 금속이 버린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 사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이거 무슨 인력? 그렇지.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금속결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화학식만 보고도 바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과 금속결합 물질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Li2O 이렇게 적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Li, 리튬은 금속이죠.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에서 반드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는 금속이고 얘는 뭐야? 비금속이네. 금속과 비금속이 있어? 이거는 뭐야? 이온 결합이야 라고 화학식만 보고도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또한 공유 결합 물질인지 볼까요? 하면 CH3OH 이런 물질이 있어. 그러면은 모든 원소를 다 살펴봐도 금속은 없어. 다 비금속이야. 요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공유 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자, 또는 금속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같이 지들 하나 있는 거. 이게 마그네슘이 딱 있어. 그러면은 얘는 금속 양이온과 그들의 자유전자끼리의 결합을 하는 금속만 있으면 이렇게 금속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학식만 보고도 각각의 무슨 결합 물질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 먼저 누구부터 볼 거냐면 이온 결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온 결합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게 뭐냐면 NaCl,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이죠. 소금. 자, 소금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서 이온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 몇 번입니까? 자, 이건 바로 나와야 돼. 이제 11번이야. 그치? 3주기 1쪽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11번이니까 양성자 11개 들어있죠? 그럼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1개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얘랑 그 CL 같은 경우는 17번입니다. 3주기 17쪽이에요. 그래서 17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뭐 하고 싶어? 잃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하지. 일가 양이온. 자,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했지?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산화라고 부른다고 했고, 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계속 익숙하게 봐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고, 즉 산화되어서 나트륨은 뭐가 되는 거야? Na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Na 플러스가 된 상태의 전자 배치 한번 보면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kop질에 전자 8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와 똑같은 상황이야? 그렇지, 그 전 주기에 있는 바로 네온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뤄서 지금 현재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반대로 Cl 같은 경우 얘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전자 얘는 얻고 음이온 되고 싶겠죠. 자, 이렇게 전자 얻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불러? 그치, 화학적으로 얘는 환원된다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는 전자를 한 개를 얻어서 음이온, 일가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트륨의 전자를 사실은 이렇게 잃어버리는 걸 받아서 얘가 환원된다, 얻어서 음이온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나트륨에서 Cl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적어보면 17번의 CL은 이제 전자 하나를 더 받았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일가 양이 음이온, 그러면서 17개의 전자 배치 그려보면 8개, 8개, 8개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라는 거지. 이때 이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이러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바로 무엇이 생성되는 거다?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봐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무한히 많게 이렇게 교대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자, 보면은 선생님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크기를 조금 다르게 그렸어.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다르게 그린 이유, 여러분들 아마 책을 봐도 이런 식으로 NaCl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좀 더 크게 그려지는 경향성을 보일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봐봐, 나트륨 원자일 때는 전자 껍질이 3개였어. 근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돼? 하나가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원자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즉 원자의 반지름이 작아져.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니까 이렇게 크기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전자 껍질 수의 감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형성된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를 한번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이러한 배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교대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1번 이온 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대. 자, 근데 이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물질, 다른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보다 녹는 점이 높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대요. 일반적으로 우리 녹는 점이 높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 물질의 끓는 점도
다른 물질에 비해서 높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온 결합의 세기, 이온 결합의 세기가 세다, 즉 결합력이 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일까?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데 그게 녹는 점이 높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이온 결합력의 세기가 크다라는 뜻이래요. 자, 요걸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녹는 점의 의미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자,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2개 정도 그려보고요. 자, 여기다가 이 위에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온도야, 온도. 자, 여기 이쪽은 NaCl을 좀 그려볼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의 녹는 점은 몇 도인가요? 녹는 점, 어는 점. 그치? 녹는 점은 0도씨죠. 녹는 점 여기 있다고 칩시다. 녹는 점. 자, 녹는 점은 물의 어는 점과 같은 의미야. 즉, 녹는 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뭐가 될 때, 액체가 녹는 점은 바로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그 온도를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녹는 그 지점의 온도는 몇 도부터 녹기 시작합니까? 그치, 0도부터 얼기 시작하면서도 0도부터 녹기 시작하는 온도인 거지. 자, 그러면은 끓는 점은 몇 도야? 물의 끓는 점? 그래, 끓는 점은 100도입니다. 100도. 즉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지점의 온도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00도씨 이상에서는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해? 그치, 액체가 기체로 되려고 하니까 물은 수증기인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녹는 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얼음인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끓는 점과 녹는 점 사이에서는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합니까? 그치, 여기에서는 전부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25도씨가 돼. 25도씨라고 하는 거 우리 상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온에서는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그 옆으로 가서 NaCl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NaCl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매우 일단 높아. 그래서 거의 한 800도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려 녹는 점이야, 녹는 점. 녹는 점이 800도씨야. 그 얘기는 끓는 점은 얘보다 더 높다는 뜻이야. 끓는 점은 얘보다 더. 여기다 써볼게요. 끓는 점은 녹는 점보다 당연히 높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아, 녹는 점은 일반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끓는 점도 높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녹는 점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전부 다 NaCl은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잖아. 녹는 점 이하의 온도에선. 근데 상온은 몇 도? 25도씨다 보니까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건 녹는 점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월등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아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야. 아,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녹는 점이 높다라는 의미구나. 그럼 녹는 점이 높다라는 말로 어떻게 이온 결합의 세기를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이온 결합 물질인데 얘가 지금 만약에 녹는 점에 도달했어. 자, 녹는 점에 도달했다고 칠게요. 여기 쳐볼까? 얘가 녹는 점에 도달을 했어. 자, 녹는 점에 도달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녹는 점에 도달했어. 자, 녹는 점에 도달했다는 말은 일단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일부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일부의 이온 결합의 일부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끊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얘네들이 조금씩 유동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조금 고체일 때보다 약간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지. 즉 얘네들은 지금 현재 녹는 점에 도달해서 이온 결합이 일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유동성을 갖게 된다. 뭐가 되면? 액체가 되면. 그 얘기야.
그러면은 녹는 점에 도달을 하는 그 온도, 녹는 점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가해줘야 이 이온 결합이 일부 끊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녹는 점이 높다. 그런 얘기는 녹는 점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열 에너지가 뭐하다? 그치. 필요하다라는 말의 의미와 같은 뜻이고, 이 녹는 점에 도달하기 위해라는 말은 이온 결합이 일부 끊어지기 위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서 이온 결합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이온 결합 세기가 세다라는 말을 의미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는 말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뜻이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을수록 이온 결합의 세기는 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많은 열 에너지를 가해야 비로소 그 이온 결합이 끊어지면서 유동성이 있는 액체로 변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암기하지 않고 요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살짝 여러분들 이제 낚는 문제들이 있어. 어떻게 이제 어떤 말로 낚느냐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 뭐가 있어? NaCl이 있는 거지. 자, 이 NaCl 같은 경우 소금이야, 소금. 얘들아, 소금은 있잖아.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금방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굵은 소금, 집에 굵은 소금밖에 없을 때 이제 계란 후라이 할 때 굵은 소금 이렇게 손으로 짓이겨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맛소금처럼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굉장히 손으로 잘 부서지는 성질이 있어. 얘는 잘 부서지는 성질.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부서지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온 결합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한다면,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야. 이온 결합의 세기는 굉장히 강해요. 녹는 점만 봐도 알 수가 있어. 800도씨는 돼야지 녹아. 근데 그만큼 이온이 강한데 잘 부서지는 성질이 있는 이유는 따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외부 충격을 가했을 때 자주 잘 부서지는 건, 내가 조금만 여기 충격을 가하면 조금 이 구조적인 특징이 밀리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끼리 맞닿게 되는 거지. 그럼 맞닿으면 어떻게 돼?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야. 조금만 외부 충격을 가해도 그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반발력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 이유를 설명을 해라 라고 한다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교대로 결합되어 있어. 그래서 외부 충격에 의해 반발력이 쉽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야. 쉽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잘 부서지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요. 이온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벌써 첫 번째 특징만 해도 이만큼을 적었어.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소금.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 물에 어때? 잘 녹죠?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게 나타난다. 물에 잘 녹는다라는 거.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화학원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요,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내용을 나오는데, 물과 이온 결합 물질, 소금이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서로 유유상종 잘 녹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극성에 대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실생활에서 소금이 물에 잘 녹는 그 현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지? 잠깐만. 그치.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 자, 전기전도성.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이라고 하는 말. 얘가 전기전도성이 있으려면 어때야 돼?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전기전도성이 있으려면 뭐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맞아. 전하를 띠는 입자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흐를 수 있어야 돼. 전하를 띠는 입자에 흐름이 있어야 전기 전도성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흐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전하를 띠는 입자라는 말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양이온이나 음이온, 이온이나 아니면은 전자와 같은 이러한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만 되면 돼. 그래서 우리 금속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들이, 고체 상태에서도 자유전자들이 막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았죠. 심지어 액체 상태에서도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도 금속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온결합 물질 생각해봐. 자,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얘 선생님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은 이거 고체 상태에서도 있네, 그지? 있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물론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는요, 얘네들이 강한 이온결합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연격을 아무리 해도 이 이온 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전기 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그런데 얘네가 액체가 됐어. 내가 열을 가해서 녹였어. 마그마처럼 막 녹였어. 즉 액체로 변했다는 건 용융시켰다는 말을 써서 용융액이라는 말도 씁니다. 만약에 용융액이라는 말을 쓰면 이거 열을 가해가지고 녹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유동성이 생기잖아. 유동성이 생긴다는 건 일부의 이온 결합이 끊어져서 얘네들이 약간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 그 얘기는 만약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을 갖는다면 음이온은 1로, 양이온은 1로 움직이면서 충분히 전하의 흐름을 만들 수 있겠구나. 즉 전기 전도성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는 액체 말고 수용액 상태를 만들었어. 즉 아까 전에 물에 잘 녹는다고 했죠. 물에 녹는다는 건 NA와 NaCl 같은 요거 자체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어서 물에 잘 녹아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므로 수용액의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해서 우리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자, 반드시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우리는 저기 가서 공유결합 물질은 또 이온결합 물질과는 달리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유결합 물질은 1번 이렇게 적고요. 자,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은 아까 봤던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이 어떻단 얘기야? 낮단 얘기죠. 즉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을 끓는 점과 같이 간다라고 했어.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편이야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설명하면 큰일 나냐면 그 이유는 공유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면은 틀립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은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그 중에서 분자성 물질과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 존재의 형태에 따라서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과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애들은 뭐 H2O, CO2, 뭐 에탄올, 뭐 포도당 이런 식으로 에탄올은 C2H5OH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독립적인 단위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부 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들이야 라고 설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흑연, 탄소로만 이루어진 고체 상태의 결정, 또는 뭐 다이아몬드, 얘 또한 이런 식으로 뭐 규산염, 광물, 뭐 얘네 같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공유결합 물질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얘네 둘을 막 완벽히 구분해서 누구는 무슨 분자고 누구는 결정이고 라고 구분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히 그냥 뭐 이 둘을 막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 근데 지금 현재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다루면서 그들의 성질을 적는 거는 이렇게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친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금 H2O 같은 경우만 그려봐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이런 식으로 막 생겼어. 근데 내가 이 물을 있잖아. 물을 얼렸어. 얼리면은 물이 얼음이 되는 거지. 얼린 걸 내가 녹였어. 그럼 물이 액체가 되는 거야. 액체가 된 걸 내가 끓였어. 끓이면 뭐가 돼? 수증기가 돼서 기체가 되는 거죠. 근데 H2O라고 하는 이 화학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소리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는 이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뭐가 끊어지는 거냐면 이런 식의 분자와 분자 사이에 요 분자 간에 분자 간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얘는 분자 간의 인력이 고체 상태에서는 가장 많은 상태야. 근데 그 인력이 조금씩 끊어지면서 이렇게 액체, 기체로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분자 간의 인력은 다른 이온 결합 물질이나 금속 결합 물질과 같은 그러한 결합력에 보다는 한참 작단 말이야. 엄청 작은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력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해서 이 결합력을 끊을 수 있어.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결합력에 의해서 적은 열 에너지로도 충분히 얘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공유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얘는 일반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흑연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고체일 때도 없고 뭐 액체일 때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기 전도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온 결합 물질인 소금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첨가를 하는 형태를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시 전해질이라고 배웠나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일반적으로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되어서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거의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전기 전도성 한 번만 옆에서
각 물질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해보자면 먼저 금속결합 물질, 금속결합 물질과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과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옆에 결합 물질 이거 다 적혀 있는 거야. 적기 싫으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했을 때 나는 지금 뭘 비교해보고 싶은 거냐면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고체 상태였다면, 자, 일반적으로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있죠? 자, 근데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얘네 같은 경우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는 하지만 그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전기 전도성 없고요. 뭐 공유 결합 물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액체 상태로 내가 열을 가해서 녹였어. 그럼 금속 결합 물질은 역시 마찬가지. 녹여봤자 그 안에 자유전자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있고요.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녹이는 순간 드디어 유동성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이온 결합의 일부가 끊어지기 때문에 얘는 드디어 전기 전도성이 생기고요. 공유 결합 물질은 없다. 내가 얘네 수용액을 만들었다. 즉 녹였단 얘기. 그래도 자, 일단 금속 결합 물질은 수용액 만들 수가 없죠. 일단 실험을 안 한 걸로 하고요. 자,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 비교한다면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네 전해질이라고 했잖아. 전해질. 즉 물에 녹아서 전류를 통하게 만들어진 물질, 일반적으로 전해질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공유 결합 물질은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 전기 전도성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적어놓고 각각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공유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그리고 금속 결합 물질에 대한 성질을 좀 정리해 봤는데,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아까 전에 이온 결합 물질은 그 나트륨과 염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얻음에 따라서 그 전자 배치를 보여주면서 옥텟 규칙 이렇게 만족하니까 안정해져 라고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원리는 설명해 준 것 같은데, 공유 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을 안 한 것 같아. 자, 이거 여러분들 책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자, 한번 뭘 그려보냐면 바로 H2O가 형성되는 원리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전자 배치를 그리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라는 거야.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 그럼 여기에 전자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몇 번입니까? 얘 8번이니까 8개고 안쪽에 2개, 바깥쪽에 6개 있어. 이거 전자 6개 찍어가지고 얘와 얘랑 그리고 또 하나의 수소 원자가 어떻게 공유 결합을 하기에 H2O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드시 그려보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숙제로 놓을 거고요. 요 충분히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책에 나온 거랑 내가 그린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요거 내용 한번 설명해 주고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3시간 동안을 화학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의 전반적인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공부해 놓으시면은 문제 풀이하는 정말 큰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 보시고요. 문제 풀이는 선생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직접 선생님이 풀이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혹시 풀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유튜브에 홍성대 뭐 치거나 뭐 호서고등학교 홍성대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선생님이 만든 영상들과 채널이 나와요.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이번 단원이 원소들의 주기성과 화학 결합의 문제풀이라고 선생님이 강좌명을 해 놓을 테니까 뭐 2020학년도 온라인 클래스 통합과
원소들의 주기성과 화학결합이라고 해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